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오늘 월요일 첫 시장이 열렸는데요. 첫날부터 시장이 온통 호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혼조된 장세죠.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동반 침체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에너지가가 급등하고 또 국제 금리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그런 악순환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오늘 시황에서는 간략하게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 한신기계가 자사주 매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신기계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 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여타 다른 원전주들의 그 주가 변동을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국제 에너지가가 자꾸 상승하면서 이제 석탄도 기존에 탈탄소의 제한으로 인해서 석탄에 대한 사용량도 자꾸 규제하는 이런 움직임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석탄 발전에 대한 상한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영향으로 해외 석탄 발전을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체들이 KPF라든가 GS글로벌, 넥스트비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간략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쌍용차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금 쌍방울과 KG그룹이 2파전으로 전개되는 이런 모습에서 자금력 측면에서 KG그룹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 비교적 좀 강한 흐름을 보였죠. 쌍방울 같은 경우 간간히 주가가 하락했을 때 광림이라든가 쌍방울 중심으로 해서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니까 약간의 매수세들이 개입되는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주가가 그렇게 먼저보다는 탄력이 많이 약화된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새롭게 중국 전기차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는 비아디가 쌍용차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장중 일부 찌라시성 보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하고 관련된 국보 디자인이라든가 알파홀딩스 이런 주가들도 오늘 장중에 급격한 변동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과연 비아디의 참여설을 어디까지 볼 수 있고, 그것이 나온 배경이 무언가, 그 다음에 왜 국보 디자인이 비아디 그쪽에 국보 디자인이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국보 디자인은 테슬라에도 많이 투자를 했고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요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파홀딩스 이런 내용들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신기계,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죠. 시간 외에서 하한가가 10%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10%에서 15%가 시초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원전주에서 핵심으로 작용했던 종목이 한신기계이기 때문에 한신기계가 약하면 곧바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혹시라도 저점에 매수하면 이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일반 개인들이 단기 매매의 호가를 좀 높이다 보면 의외로 시초가가 최고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종목일수록 장중 주가의 흐름을 충분히 관찰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 말에
그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기라도 하듯이 오늘 시간의 하한가보다 다소 높은 1,800원에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렇다 할 반등을 못 보여주면서 장대 음봉으로 계속 음봉을 만들어가는 음봉의 몸통을 크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대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했던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한 번 정도 큰 폭의 그 음봉을 시연하면서 장중에 거의 하한가를 근방까지도 그 내심 한 9,000원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한신기계의 움직임이 하도 그 이미지가 주가가 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의외로 저점에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오늘 장중에 20% 정도 9,400원을 저점으로 찍고 다소 저점을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이긴 했지만은요, 왠지 기존 흐름에서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내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 10,000원을 또 향해서 일단 10,000원의 저항선을 또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원전주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수위에서 마치 우리가 초반에 그 정권이 바뀌었던 그 3월 9일 이후에 그때 상황에서는 곧바로 원전이 재개될 것처럼 기대감을 너무 부풀려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과제가 탈원전을 백지화해서 원전을 재개한다는 이 시원한 뉴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 산적한 다른 문제들 좀 뭐 용산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임식까지 또 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구성하고 이런 데에 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그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그 중소형주 쪽에서 그나마 우리가 주도로 여겨왔던 한신기계까지 자사주 매각을 또 발표하면서 다소 좀 에너지가 약화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이제 2차적으로 그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매물에 그 눌리는 그 추가적인 그 조정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급등한 그 한신기계 쪽보다는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이 이제 분명히 먼저 오늘 같은 날 우진 같은 종목들이 물론 이제 선발로 조정에 들어간 측면도 있고요. 오늘 미약하게나마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또 낙폭도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10,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방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고점에서 조정폭이 컸던 한전산업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죠. 일진파워 그 다음에 오늘 보성파워텍에 대한 조정도 비교적 큰 편이었는데 보성파워텍도 지난번 견조한 그 기간의 조정을 거쳐 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 되던 그 부분까지 일단 올라왔으니까 다시 조금 어느 정도의 시세 복원력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원전에 대한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뉴스를 좀 그 가시화제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선도 그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쌍용차의 중국의 최대 전기차인 비아디가 참여한다면 그거보다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죠.
비아디만 해도 이제 작년에 전기차를 59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현대차가 35만 대인 거를 기준으로 해보면 대단한 전기차의 강국이라고 하는 강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증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비아디가 쌍용차 인수에 참여한다는 이런 근거들을 보면 쌍용차가 개발 중인 전기차 모델 일부에 비아디에서 개발한 그 배터리를 탑재하는 그 MOU를 체결했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오늘 그 관련주인 국보 디자인 하면 우리가 그 건축 그 인테리어 전문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내재 가치가 아주 상당히 좋은 회사 아닙니까? 특히 주식 농부로 잘 알려져 있는 박영옥 씨가 향후 그 상당히 내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내재 가치가 좋은 기업들을 선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3대 주주로 올라와 있고요. 국보 디자인은 꼭 비아디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또 그 미국의 유수의 유명 기업들에 많이 투자한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가 국보 디자인의 그 내재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작년도 사업 보고서인데요. 이 사업 보고서 상에 이 나온 수치만 봐도 상당히 얼마만큼 그 회사의 내재 가치가 우수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간략히 요약한 내용으로 보면 자산 규모가 약 3,450억이 되고 부채가 1,170억인데, 이랬을 때 총 순자본이 2,27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건 이 회사 자본금이 37억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37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2,270억 정도의 내부 유보를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 얼만큼 그 탄탄한 기업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그 자본금 37억짜리가 연간 매출액이 2021년도에만도 3,230억에 영업이익이 257억씩 발생하는 이런 아주 탄탄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으로 해외 기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내용들도 사업 보고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자, 국보 디자인이 탑업인 출자 현황에 보면은요, 테슬라라든가 코인베이스 이렇게 전부 다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완전 미국 주식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한때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약 830억 정도 투자한 그런 것들의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돼서 뉴스화 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비아디에 이렇게 투자한 그 장부상 가격으로는 16억 정도 투자를 한 걸로 나와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장부가액이 약 한 21억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 보면 투자는 그 이후에 그 아주 초기에 투자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하튼 이런 내용 때문에 장중에 국보 디자인의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크게 있었죠. 예, 장중에 이 국보 디자인의 그래프를 보면 간간히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종종 나와요. 그럼 대략 중장기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해외 증권에 투자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대략 2만 원대면은 국보 디자인은 바닥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날도 2만 5천 원 정도 장중에 급등했다가 다시 종가 무렵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농부 박영옥 씨가 한 3대 주주 정도 되더라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다시 2022년 4월 달 기준으로 주요 주주가
피델리티 이거 외국 법인 외국 투자사들이 9.8%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박영옥 외에서 9.7%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알파홀딩스라고 하는 기업도 방열 소재라든가 LED 전조등 또 지능형 차량 관리 시스템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부 비아디에 납품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알파홀딩스의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장중에 26%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요 알파홀딩스도 이런 내용으로 장중에 그 주가가 급변하는 이런 모습들은 봤지만은 한 가지 조금 찜찜한 면이라고 하면 그 알파홀딩스의 대주주가 한송네오텍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 한송네오텍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행보를 좀 보였는데요. 한송네오텍이 지난번에 그 지금 그 2차전지 그 전기차 이렇게 하고 그 해외에 진출한다 해놓고 지금 거래가 정지돼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한송네오텍만 해도 2차전지 그 자회사들이 그 2차전지 그 양극재라든가 제가 여기 이제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자회사 신화테크 에너지가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의 폭발력이 현저히 감소돼 있는 2차전지 배터리 리드탭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게 지난 이번에 정기감사에서 지금 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그 기업 정상화로 1년간 유예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홀딩스를 접근할 때는 이 알파홀딩스의 대주주가 한송네오텍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인식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 주식 시황의 특징적인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